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 공지해드렸던 수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지를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파트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수면은 일단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공부하시면서 또 반대되는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사용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에 반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다룰 것이고, 오늘 다룰 내용이 결국에는 아데노신과 카페인입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티 안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어떻게 슬립에 영향을 주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지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아데노신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아데노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ATP에서 나왔습니다. ATP는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ATP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원료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가 ATP죠. 우리가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을 대사를 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만들어낸 ATP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ATP가 또다시 포스페이트를 떼내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아데노신이라는 것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아데노신이 하는 기능이 수면을 돋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루 종일 열심히 우리가 뇌를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하면서 ATP를 만들어내고 쓰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남는 부산물인 아데노신만 남게 되는데, 그 아데노신이 우리 뇌에 달라붙으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옆에 동영상을 띄울 건데요. 그렇게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카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노신이 달라붙어야 할 곳에 그 카페인이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아데노신 이펙트가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수면이 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수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6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늦게 7시 넘어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조금 저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 대신 낮에 커피를 마신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예민하신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바로 소변을 누러 간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면서도 커피를 안 마시죠. 마시면은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휴게소를 가야 되니까. 그렇듯이 개인에 따라서 그 카페인에 대한 어떤 민감도라든지 그런 내성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하루에 7잔, 10잔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권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강의했듯이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B군들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 하루에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 한 350ml 정도 이하 정도 마시는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커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띄울 건데, 우리가 먹고 있는 티라든지 코코아라든지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음료수 안에도 들어있고요. 코카콜라 안에도 좀 들어있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고요. 보통 한 캔에 80mg에서 1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콜라에도 한 캔당 40mg 정도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드시는 녹차나 홍차에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mg까지 들어있습니다. 핫초콜릿에도 한 잔당 한 5mg 정도 들어있게 되고요. 보통 추출하는 기본적인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을 150mg 보고요. 핸드드립 했을 때는 한 100mg. 인스턴트 커피에도 한 70mg 들어있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에도 4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디카페인 커피는 3mg 들어있다고 보고요. 여기는 좀 더 많이 잡았죠. 핫초콜릿에는 19mg 정도 잡았네요. 그 다음에 그린티에는 20mg, 그 다음에 블랙티 홍차에는 45mg 정도 들어있게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도 한 27mg, 코카콜라에도 한 40mg 정도 있고요. 레드불스에는 80mg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에 의하면 한 60에서 1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겠죠. 인스턴트 커피에도 한 80mg, 추출된 커피에는 95mg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에너지 드링크가 국내에도 많이 있는데 이 에너지 드링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국가마다 좀 다를 때 한 캔에 240mg까지 들어있는 음료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한 120에서 140인데요. 그 외에도 고농도로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다. 보셨듯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잘 계산해서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티가 좋으니까 하루에 뭐 5잔, 6잔 마시는데 얘기했듯이 홍차라든지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을 계산해서 드셔야지, 안 그러면은 커피를 마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티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을 저는 권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커피도 중단하는 쪽을 권합니다. 커피에 인이 박혀가지고서 카페인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것들을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서서히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뭐 2잔 먹던 분은 1잔으로 줄이고, 1잔 마시던 분은 반잔으로 줄이고, 서서히 줄이다가 끊으면 끊을 수 있거든요. 수면에 대한 지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디카페인 커피나 카페인을 줄이는 것들을 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수면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어떤 기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마셨을 때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을 좀 촉진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타고 돌면서 각 오간에 들어가는데 심장에 가면은 심장의 맥박수를 올리게 되고요. 뇌로 가면은 뇌의 각성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와 장관 내의 근육은 수위적인 근육을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아스마,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장에서는 소변 프로덕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나시면은 바로 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작용은 피크 타임이 15에서 45분 내에 나타나게 되고요. 토탈 이펙트는 2시간 정도로 되어 있지만 반감기는 한 6시간 잡습니다. 과하게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첫 번째가 이제 앵자이어티,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게 되고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두통을 유발하면서 심장 맥박을 빨리 뛰게 하고요. 그보다 더 많이 섭취했을 때는 메스꺼운 증상도 유발하게 됩니다. 보셨듯이 이제 카페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커피를 마셔서 진짜 중독 현상처럼 심해지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150mg 정도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70kg 몸무게라면 70잔 정도 마셔야지 나타나는 톡시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카페인에 대한 이펙트를 좀 더 심하게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막 뛴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그 외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카페인이 아무래도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들을 다 제한하는 쪽을 저희들은 권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다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꾸 줄여 나가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최대한 줄여서 하루에 한 100mg 이하로, 100mg 하면은 이제 뭐 홍차 한 잔 정도나 녹차 2잔 정도 이내. 그 외에 나머지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에너지 드링크, 바카스부터 시작해서 핫식스, 뭐 그 외에는 또 다른 음료수 안에도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양을 제가 올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음료수들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물입니다. 물. 그냥 시원한 물에 비타민C 타서 마시는 거를 권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수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아데노신과 카페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